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전라도는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소멸 위험 지역인 만큼 인구 감소 지역 지정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전북도민일보입니다. 전라도 감사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문화재 돌봄 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기관들이 업무 지침을 위반했는데도 보조금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에만 46억 원이 투입된 사업에서도 대학의 성과가 변별력 있게 평가되지 못하는 등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전라일보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경무를 하던 간호직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공무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무원법에서는 주 52시간을 준수할 근거가 없다 보니 업무 특성에 맞는 인력 충원과 공무원법 복무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입니다. 한국조선과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이른바 조선 빅3에 특정 선박에 치우침 없이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시장을 공략한 성과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선박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속에도 골프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대중제 골프장 이용료가 한 해 전보다 평균 20% 올랐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회원제보다 이용료가 비싼 곳도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36골의 이 골프장은 대중제와 회원제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18홀 기준 대중제 이용료가 주말 22만 원, 평일도 18만 원에 이릅니다. 카트 사용료를 포함하면 평일에도 20만 원이나 돼 14만 원에서 16만 원인 회원제보다 비쌉니다. 저희 일쪽은 지금 평일에는 카트비 포함해서 20만 원에서 한 22만 원. 회원제 코스가 한 4, 5만 원 정도 더 저렴하네요. 일단 그렇게 되세요. 다른 대중제 골프장도 비슷한 상황. 이용객이 주로 찾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요금을 살펴봤더니 평일은 11만 원에서 14만 원, 주말은 15만 원에서 18만 원가량 받고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과 비싸거나 더 받는 것입니다. 한 민간 연구기관이 전북 대중제 골프장 14곳의 이용료를 조사한 결과 1년 사이에 주중 이용료는 22%, 주말 이용료는 18%, 평균 20%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중제 골프장은 정부의 골프 대중화 지원책으로 회원제와 달리 이용자 한 명당 2만 1,000원인 개별 소비세를 감면받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도 회원제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당연히 대중제 골프장 이용료가 회원제보다 저렴해야 하는데 대중제 골프장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골프 인구가 늘자 이용료 인상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은 대중 골프장들이 너무 지나치게 요금을 많이 올렸다. 그래서 골프 대중화보다는 골프장 이속 처리에 나서고 있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중제 골프장이 세금 혜택을 받는 취지에 맞게 그 혜택을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이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토기업인 하림과 쌍방울 등 10여 개 기업이 인수전에 나섰는데요. 이르면 올해 안에 운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향토기업인 하림그룹은 자회사 페노션을 통해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림은 6년 전 국제 해운사인 페노션을 인수하면서 물류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해 해운과 항공을 결합한 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끌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어서 일단은 아직 확인된 게 없거든요. 정확히 말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 밖에 한때 향토기업이었던 쌍방울 계열사 광림과 사모펀드 등 10여 곳도 인수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일주일 동안 예비 실사를 거친 뒤 오는 14일까지 본 입찰을 진행합니다. 입찰 금액 규모와 자금 투자 방식, 자금 조달 증빙 등의 항목을 평가하는데 입찰 금액의 배점이
가장 큽니다. 이번 본입찰에서 이스타항공이 이미 인수 예정자로 정한 기업보다 높은 가격을 쓴 곳이 나타나면 새로운 인수자로 결정됩니다. 경쟁이 좀 많아지면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는 거고 향후 항공시장이 지금보다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인수자가 순조롭게 선정되면 올해 안에 국내선 운항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2천억 원의 채무와 임금 체불 등 해결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605명의 대량 해고, 그다음에 1년 3개월이 넘는 동안의 임금 체불 문제가 노조 입장에서는 가장 큰 핵심 요소이겠죠. 예상을 뛰어넘는 뜨거운 관심 속에 이스타항공은 올해 국내선 운항을 목표로 항공운항 증명 재발급에도 나섰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어느덧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개월 뒤면 대선까지 있어서 선거 분위기가 더욱 일찍 달아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대 관심사인 도지사와 전주시장 선거에 어떤 입지자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송하진 지사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 당시 3선 출마를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금부터 고민할 겁니다. 고민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소강이 되고 안정이 된다면 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송 지사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재선 3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3선 출마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재선에 김윤덕 국회의원은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하고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각계 조직, 단체와 접점을 넓혀가며 자신의 선거와 지지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권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와 함께 좀 미래의 전략을 잘 세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었고요. 또 다른 입지자로 꼽히는 안호영 의원은 당분간 정세균 전 총리의 대권 행보를 돕는 일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인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며 대선 경선이 일단락되는 9월쯤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또 재선 의원으로서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일에도 항상 관심 갖고 필요한 일들은 좀 해나가겠다. 국민의힘은 도지사에 출마하면 총선 비례 안정권에 우선 배정하기로 하고 장 차관급 인사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후보 발굴 기획단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주시장 선거도 여러 명의 후보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역인 김승수 시장의 불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조지훈 전북 경제통상진흥원장이 일찌감치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부 국장 출신의 우범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와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도 전주시장 출마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나온 임정엽 전 완주군수도 복당을 추진하고 있어 성공할 경우 당내 구도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후보층이 얇은 국민의힘은 전주는 반드시 후보를 낸다는 계획이고 정의당은 시의회에서 역량을 보여온 서윤근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확진자를 접촉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소규모 감염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어제부터는 백신 접종자에게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의 일가족 3명은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분당의 장례식장에 갔다가 인천 확진자를 만나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김제에서는 가족 모임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던 초등생과 이 학생을 돌보던 일가족 등 3명이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 돌봄으로 해서 어머니가 함께 했는데 사실 자가격리 중에 어린 아이들인 경우에 좀 방역수칙이 약간 지켜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익산의 한 교회와 의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각각 8명으로 늘었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익산시는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하고 있는 입원 전 환자 코로나19 검사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권유 시행해 주시고 병문안을 위한 외부인 출입도 최대한 제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내 백신 접종자가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접종자들에 대한 방역 조치도 완화됩니다. 1차 접종만 마쳤어도 8명인 직계가족 모임 제한에서 제외되고 2차 접종을 마친 경우에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도 가능해집니다. 다음 달부터는 실외 행사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5명 이상 사적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종사자 중 2차 접종을 맞으신 후 2주가 경과되신 분께서는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면제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노래교실이나 체조 등 활동성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한 이 노인복지관도 프로그램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날에 그 일상을 되찾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진짜. 그래갖고 이 미술반 한다길래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도 이것 때문이라도 조금 나올 수 있으니까. 방역 당국은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진안군 민원봉사실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김제에서는 주요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민원 접수 창구 바로 옆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널따란 평상이 마련됐습니다. 2달간의 공사 끝에 새롭게 탈바꿈한 진안군 민원봉사실입니다. 외형적 변화뿐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의견 접수함과 편의를 생각해 안내를 돕는 자원봉사자도 두었습니다. 쾌적한 공간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만족과 행복을 얻으실 수 있도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의 배경을 재현한 아리랑 문학마을. 김제시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가 이곳과 금산사, 벽골제 등 김제 주요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현장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관광지를 찾아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보완점과 개선 방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이 폭염에 대비해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 의료원은 오는 9월까지 온열 환자가 발생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 국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코로나19 이후 4번째로 모든 국민에게 마스크를 나눠줍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마스크는 모두 13만 5천 장으로 한 명에게 5장씩 배부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수능 난이도를 체감할 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내일 치러집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첫 시험으로 문이과 구분이 폐지되고 국어와 수학에서 공통과 선택 과목이 처음 도입됩니다.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도내 수험생은 재학생과 졸업생을 합해 18,100여 명입니다. 전주의 유명 교복업체 대리점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전주의 5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입찰에 4개 교복업체 대리점이 미리 가격과 낙찰자를 정하고 참여해 2개 대리점이 3개 학교의 교복을 예정가의 95%인 높은 가격에 낙찰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4개 업체 대리점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30도, 남원 29도 등 28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까지 5에서 20mm가량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22도에서 25도까지 떨어져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점차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